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에서 한국의 저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G7에 가입해야 하며 특히나 국방력 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커스를 비롯한 파이브 아이즈에도 한국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 타임즈 등에서 한국인들의 파워와 독특한 능력을 조명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왜 한국을 선진국 연합에 가입시키려 하며 특히나 미국 등에서 어떤 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현대와 같은 치열한 경쟁 시대와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한국의 방사는 물론이고 특출난 점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며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G7급이라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LA의 유대인들. 미국에서 LA의 유대인들은 한국인들 보고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특유의 상술과 네트워크로 미국 사회의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한인들이 LA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과정을 보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한국인은 특유의 책임감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좁은 네트워크로 서로 끌어주는 게 많고 미국에서 자리 잡은 사람이 많아서 수월하지만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그야말로 맨손으로 일어나야 했는데 오로지 가장의 책임감으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도매업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골든 스테인 씨는 이에 관해서 유대인보다 더 성실한 사람들은 오로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대부분은 그들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서 엄청난 책임감으로 밤새 일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인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있지만 해외에서 봤을 때에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모두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모습이 특히나 인상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레옹으로 데뷔해 유명한 나탈리 포트만은 이스라엘 출신으로 역시 유대계인데요. 그녀는 영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라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일반적인 미국인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열이 남달라 자녀들의 교육을 늘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가짐이 거친 일터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한국인들은 당시에 세탁소를 비롯해서 마트의 캐셔, 청소까지 투잡, 쓰리잡을 해왔는데 이는 대부분 미국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입을 늘려야 했고 일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에서는 월간 세탁인이라는 월간지가 여전히 발행될 정도로 한국의 세탁소 경영자가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돈을 밝히는 게 아닌가 혹은 삶을 즐기지 않고 혹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도 내지만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의 상남자의 면이 다분했던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자가 군대까지 다녀오는 것도 이스라엘과 비슷하다며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데 군대에 다녀온 자체는 다른 해외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경험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많은 유대인들은 한인들과 사업 혹은 소통하며 그들을 상남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우디 언론. 한국 남자는 최고. 사우디와 한국이 무슨 깊은 상관이 있겠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사우디와 한국은 지난 7, 80년대에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파트너로 지내왔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중동 건설붐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파견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사우디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당시 일했던 한국인들을 상남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우디에 한국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유럽 국가들과 미주, 아프리카,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건설 현장에 참여했지만 유독 한국인이 아직까지도 기억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꼼꼼하게 건설 현장에서 공기를 정확히 지켜낸 점입니다. 실제 사우디의 최대 영자 일간지 데일리 아랍에 따르면 당시에 압둘라 국왕이 해외 업체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발주했지만 대부분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된 인프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간에 사막의 모래폭풍에 맞서 제 시간에 뭐든 만들어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 회사의 인부보다 적은 돈을 받고도 일을 훨씬 잘했고 불평도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외국인으로 봐서도 매우 인상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우디에 왔고 그런 마음가짐이 묵묵히 살인적인 더위와 척박한 환경에서 견디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점은 매우 남자다운 점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당시 열사병과 풍토병 등 어려운 점이 많았고 특히나 사막기후라 물도 부족한 가운데 한국의 일꾼들은 품질과 납기까지 완벽히 지켜냈습니다. 데일리 아랍은 당시에 한국에서는 정치 불안으로 국민들이 데모하며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묵묵히 그 기간을 견뎌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동 건설붐이 끝나고 비용이나 여러 문제로 중국의 근로자들이 대거 사우디에 파견되었지만 납기는 물론이고 마감 수준도 매우 낮아졌다고 말하며 7, 80년대 당시 사우디가 매년 5조 원의 예산을 한국 업체에 맡긴 이유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엔 포스코 건설이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70km 도로를 기간 안에 완공해냈는데 대부분 중국 1대1로 등으로 그간 중국 회사에 맡겨서 공사를 진행해오던 모잠비크 당국은 한국이 제 시간에 공사 기간을 지켜내고 도로를 개통하자
대통령까지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건설 소장은 말라리아와 코로나의 위협에 많은 직원이 들어눕기도 했지만 공사를 제 시간에 잘 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일하고 오는 많은 노동자들은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 뒤에 대부분의 해외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위협에 시달리는 모습이 속출했습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 내전이 발생했지만 한국인들은 발주처에 신뢰를 주고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지속했으며, 페루의 수력 발전소에서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해 발전 부지를 둘러보던 한국인 8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중동에서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1991년 걸프전 발발 이후 가장 늦게 현장을 지키다 철수했고, SK건설은 2003년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당시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바다의 해적 납치는 물론이고 내전으로 인해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인원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해외인들이 감탄하는 공통점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많은 현지인들이 놀라는 점은 어떻게 가족 부양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외에서는 한국 가장들의 이러한 모습을 매우 멋지게 생각한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현지에서 인정받는 한국 군인. 한국은 수천 명의 군인들이 해외에 파병되어서 지금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 그대로 파견 현지 주민의 호응과 찬사를 받으며 환영받는 군인들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군은 위험지역 등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민 지원이나 현지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되기도 하며, 2003년 동해부대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맹군과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등에서 해적을 소탕하여 유명해진 청해부대는 이란과의 유조선 분쟁이 있을 때에도 급파되게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이 위협당할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나섰던 것이죠. 또한 과거 자이툰 부대는 전후 어려움이 있는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해 파견되었으며, 현지의 주민들은 물론 이라크 당국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쿠르드 지방정부의 내무장관은 우리 모두가 한국 군인을 동맹군 이상의 친구이자 쿠르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이툰 부대가 계속 주둔해서 지원해주길 희망한다며 계속해서 한국군이 머물러주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파병은 단순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도 결부된 복합적인 결정인 사안임을 봤을 때 나라를 위해 나서준 군인들은 해외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미국에서 아직도 극찬하는 한국 예비군. 과거 80년대 LA 폭동시에 미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루프 코리안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폭동이 시작되고 4-5일간 미 경찰들이 모두 사라져 한인타운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폭도들에 의해 코리안타운은 90%가 파괴되었는데 결국 한국 예비군 출신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집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한인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평범한 한인들임에도 불과 몇 시간 만에 군 조직을 완성시켰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모래포대를 비롯해서 순식간에 진지가 구축되었고 방어를 위한 부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언론전까지 펼쳤다는 점입니다. 당시 LA의 폭동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미 방송국은 헬기를 띄워 LA 시내를 촬영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코리안타운 건물 옥상에 집결하여 방어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한인들은 옥상에 각종 기관포와 같은 가짜 중화기를 배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미 전역으로 송출되었는데 이 때문에 폭도들은 한인타운의 진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군 조직과 같은 자경단을 조직한 모습은 일부 보수 미국인에게도 큰 지지를 받습니다. 미 수정헌법 7조에 의거해서 자신과 가족을 화력을 동원해 지키는 모습을 손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건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조차 하기 힘든 일을 직접 해냈다고 오랜 기간 회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징병제 문화로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현역 입대를 마쳤기 때문에 각자가 주특기를 가지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아도 어느 정도 군조직 결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항상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탱크를 모는 전차병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 조직이 짜여진다는 것이죠. 실제 한국에서 군인을 제대한 한국인들 이야기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대략 2년간의 복무기간 동안 몸이 기억하는 예비군들의 모습이 SNS 등에 공유되고 있는데, 징병제가 거의 없는 외국에서는 한국 군인들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현역인 조교들이라도 과거 숙련병인 예비군을 이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국군의 주력 60mm 박격포의 발사 자세를 잡는 차력포를 누가 빨리 하나 내기를 했었는데, 현역 때 차력포를 1초라도 빨리 하려고 경쟁하는 것은 평생 동안 회자될 정도로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군 교범에는 차력포를 60초 이내로 마칠 것을 권하고 있어 빨리 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현역은 30초대에 차려포를 끊었지만 전방의 차려포, 숙련병이었던 예비군은 10초의 차려포를 끝냈다는 것이죠. 한 조교는 M60을 분해하면 일찍 보내주겠다는 내기를 했다가 하필 2년간 M60을 분해하던 숙련 예비군이 나왔고, 보통 분해뿐만 아니라 조교들이 모르는 특별 분해까지 해서 조교들이 재조립을 부탁했다는 일화도 나옵니다. 이처럼 조교들이 예비군을 얕봤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일찍 귀가시킨 일화는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외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들은 스코프 없이 250m까지 소총을 겨눠 맞춘다고 놀랍니다. 게다가 총 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관역 가운데에 명중시키며 흐뭇해하는 예비군들이 보입니다. 250m이면 관역이 쌀알 크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한국 군인은 스나이퍼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국의 군인들은 개개인의 능력만큼은 가히 세계 최고 능력을 보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사시 동원되는 최고의 전투 병력인 대한민국 예비군을 미국에서조차 리스펙트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